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랴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랴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햇볕조차 깊게 스며들지 못하는 골짜기 속. 사람들조차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길 꺼리던 마을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구미골이라 하였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아침이면 안개가 허리춤까지 내려오고 저녁이면 해가 산마루에 걸리기도 전에 어둠이 내리깔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하나의 전설이 내려왔지요. 마을 뒤편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면 여우고개라 불리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 고개를 넘어선 안 된다. 그곳에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산다. 여인의 웃음소리에 홀려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귀싸대기를 하며 말했지요. 절대 그 고개 넘지 마라. 웃음소리에 홀리면 정신 못 차린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전설을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 너머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내들이 몇 있었다는 것, 그 중에는 마을 도적도 장정도 있었다는 것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며 말없이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 마을엔 복동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홍수에 부모를 잃고 배대감 집에 붙잡혀 오다시피 들어온 사내였지요. 해는 28,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멍석 2장을 겹쳐놓은 듯 했지만 마음만은 아직 아이 같은 이가 복동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꺼내고 눈앞에 벌레만 지나가도 움찔하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개복치 머슴이라 놀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흉보진 않았습니다. 성실하기 이를 데 없고 새벽 닭 울기 전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저녁 노을 지기 전에 우물가에 서서 바가지를 닦는 그 모습은 마을 어르신들 눈에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동에게는 여복이 없었으니 워낙 눈빛이 맑고 순해. 여인네들이 저 사내는 너무 착해서 재미가 없다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복동은 늘 혼자였고 웃을 일도 드물었습니다. 배대감에 쌀독을 들여 나르고 장독을 씻고 소똥을 퍼다 나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무언가 텅 빈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 한술 뜨고 싶다. 저녁 마루에 나란히 앉아 풀벌레 소리나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대감이 열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의원은 말했습니다. 도라지를 다려 먹어야 한다고. 그런데 도라지는 어디서 구합니까? 약초꾼조차 겁을 내고 여우고개를 넘지 않으려 하니 결국 배대감은 복동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너라도 가거라. 저 여우고개를 넘어서 도라지를 캐와라. 못 구해오면 혼주를 낼 것이다. 복동은 겁이 덜컥 났지만 거절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멍석을 둘러매고 물병 하나 챙긴 뒤 조심스럽게 여우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따라 날씨는 유난히 흐렸고 바람은 숲속을 헤집는 듯 윙윙거렸습니다. 고개를 오르며 그는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간을 먹는 여우라니. 에이, 그런 게 있을 리가. 그렇게 바위 틈 사이를 지나고 이끼 낀 돌길을 지나 고개마루에 닿았을 무렵 복동의 귀에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냘프고 부드러운 웃음이었지요.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숲 너머로 스르르 움직이는 하얀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 흰 비단옷이 살랑이고 그 속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곱고 맑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복동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그윽했으며 입술은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붉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낯선 분이시군요. 왜 이 고개를 넘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낮게 울리는 종소리처럼 청아했고 바람 속에 스며들 듯 복동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어라 대답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전 해를 끼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연화라 합니다. 그리고 여우지요. 구미호랍니다. 그 말에 복동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여우라뇨? 그것도 천년을 산 구미호라뇨? 하지만 여인의 눈빛에는 해코지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동은 그 눈빛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꼈지요. 여인은 덧붙였습니다. 천년을 살았지만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요. 사실 저 숙맥이에요. 그날 밤 복동은 연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산속임에도 초가집은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으며 부엌에선 고운 향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루에는 국화무늬가 새겨진 창호가 있었고 집 안어귀에는 희미한 꼬리털이 몇 가닥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동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날이었거든요. 그때 연화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어깨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엔 옷이 찢어져 있어서 잘 못 봤어요. 사람 어깨는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복동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얼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우가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말하다니 기가 막히고도 귀여운 일이었지요. 그렇게 한 사람과 한 여우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웃고 간혹 서로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이제 사랑을 배우고 있었고 복동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그녀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처음이에요. 밥을 같이 먹은 것도, 이름을 불러본 것도 이런 게 사람들 말로는 사랑인가요? 천년 묵은 여우의 입술에서 사랑이란 말이 맺히는 순간 산속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해는 며칠째 졌고 복동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대감은 머슴 하나가 없어진 걸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지만 더운 기운과 함께 헛기침이 깊어지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여우곡에 넘은 머슴이 돌아오질 않더라. 혹여 여우한테 잡힌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오갈 무렵 사또가 배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부채를 펼치며 입꼬리를 치켜 올렸고 그 웃음엔 뭔가 꿍꿍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배대감과 사또는 탐욕의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배대감, 귀한 이야기 들으셨소? 여우곡에 처녀 구미호가 산다더이다. 천년 묵은 몸이라지요. 그 정기를 얻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들었습니다. 배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오. 탐욕이란 건 눈빛에 가장 먼저 스며들기 마련이지요. 허면 그 머슴놈, 그 구미호한테 정신을 빼앗긴 것이겠군. 이참에 그 여우년을 잡아다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우곡에 넘어 산속에선 그들이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그녀의 옆엔 복동이 고운 담요를 펼쳐 깔고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은 그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말 무서워할까요? 복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 곱고 따뜻한 분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마음이 자꾸 간섭당합니다.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요. 연화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천년을 기다린 봄바람처럼 고요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연화와 복동은 함께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캐온 나물로 국을 끓였고 복동은 땔감을 구해다 장작을 패며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연화가 말했습니다. 복동시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동은 손에 쥔 나무 토막을 놓고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뭐랄까요? 서로 마주보고 웃고 같이 밥 먹고 몸이 아프면 손을 잡고 외로울 땐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겠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무언가를 하나하나 새겨두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저희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복동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복동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혹시 등에 난 털은 다 이렇게 자라는 건가요? 복동은 당황해하며 웃었고 연화는 그런 그를 바라보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마치 1000년 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풀린 듯한 웃음이었지요. 그 무렵 배대감과 사또는 본격적인 작당을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점쟁이를 불러와 도수를 끌어오려 했고 배대감은 헛간 뒤에서 사람을 시켜 그 고개로 올라가는 길을 몰래 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존재를 단순한 전설쯤으로 여겼지만 정작 그 여인은 살아 숨쉬는 마음을 지닌 존재였다는 걸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복동은 마루 밑에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활을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머슴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을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연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마치 마음속에 구름이 하나둘 걷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화는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 씨 전혀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손끝을 스치며 가슴이 뛰는 걸 느끼는 게요. 이게 사랑이라면 전 참 오래 돌아왔네요. 그 말에 복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구미골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떴고 여우의 꼬리는 바람결에 흔들리며 사람의 마음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밤 아래 1000년. 묵은 여우와 머슴 하나가 서로의 삶을 뒤바꿀 거대한 인연을 맺고 있었단 사실을요. 바야흐로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구미골엔 뜨거운 햇살 대신 낮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새벽이면 이슬이 풀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지요. 배대감과 사또는 날이 갈수록 더 조급해졌습니다. 도라지 하나 캐러 들어간 머슴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여우고개에 구미호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동이 구미호에게 홀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욕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1000년 묵은 처녀 여우 그 정기를 빼앗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 사또는 구슬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배대감, 정기를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처녀 여우여야 한다더이다. 그것도 스스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준 순간이 가장 약해지는 때라 합니다. 배대감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허면 그 머슴놈이 지금 그 순간을 만들고 있는 셈이군. 하 이놈이 이를 크게 버렸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점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머리엔 거북이 껍질 같은 관을 쓰고 허리에 호랑이 가죽띠를 맨 자였지요. 그는 점괘를 뽑아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우는 도깨비보다 깊고 귀신보다 많습니다. 정기는 강하되 마음은 연약하여 지금껏 손도 못 잡아본 처녀의 눈빛을 가졌나이다. 한 번 혼이 빠지면 다시 붙잡기 어렵사옵니다. 그리하여 속임과 겁박으로는 안 되고 달빛 아래 그녀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하옵니다. 배대감과 사또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우고개로 통하는 숲길을 몰래 닫고 사람들을 매수해 조용히 밤마다 물자와 인력을 들이기 시작했지요. 한편 산 너머 연화와 복동은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긴장감이 맴도는 전운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점점 인간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깃고 손수나무를 캐어 국을 끓이며 마루 끝에 앉아 빨래를 넣는 모습은 평범한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꼬리는 달이 차오를수록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느낄 수 있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이 너무 거칠고 탐욕스럽고 어딘가 차갑다는 걸 말입니다. 복동은 그런 연화를 지켜보며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밑 창고에 숨겨두었던 활과 대나무 화살을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목공 솜씨는 좋았기에 단단하고 정밀한 활대를 깎아내는 그의 손길엔 머슴이 아닌 사내의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연화, 아씨. 고개 너머가 수상합니다. 밤마다 멧돼지도 아닌 것이 발자국이 찍혀 있고
나무 사이엔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있소이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껴져요. 저를 잡으려는 기운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은 몰라요. 제가 단지 여우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밤 연화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 씨, 저 정말 바보 같죠? 천년을 살아도 사람 마음 하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은 알아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당신 웃음 들으며 저녁 먹고 당신 기침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그게 제겐 처음이에요. 복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연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걸 복동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또와 배대감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술사에 따르면 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 여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술과 향, 도포를 갖춰 입고 몰래 숲을 타고 고개 너머를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 마루 끝에서 연화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흰 치마 저고리, 그리고 은빛으로 빛나는 꼬리들. 복동은 연화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손엔 활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날카롭게 다듬은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비라는 것을.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연화는 그리고 자신도 이 골짜기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사또가 숲 너머에서 외쳤습니다. 구미호 연화, 나오시오. 귀하게 모셔가겠소. 얌전히 따라온다면 상처 하나 없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복동이 날린 화살 하나가 사또의 갓을 꿰뚫고 나무에 꽂혔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여긴 대감도 사또도 없는 곳이오. 여긴 여우가 살고 내가 지키는 곳이오. 순간 숲속이 조용해졌고 이어서 연화의 꼬리 9개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달빛 아래 그녀는 고운 모습으로 변화돼 눈빛은 단호했고 꼬리마다 도술의 기운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해치려 한다면 이 꼬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연화의 꼬리가 하늘을 찢듯 펼쳐지고 복동의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들었을 때 숲속에선 더 이상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사또와 배대감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잡고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꼬리의 환영과 도술에 놀라 넋이 나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터벅터벅 마을 쪽으로 도망쳤지요.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자신의 9꼬리를 천천히 감추었습니다. 빛나는 달빛 아래 그녀의 눈가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10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도 오늘처럼 마음을 썼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복동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그놈들은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오. 겁에 질려 꿈속에서도 여우 꼬리에 쫓길 테니. 연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안도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먹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동 씨, 제가 이렇게 사람과 얽히면 정말 괜찮을까요? 저 여우잖아요. 이 모습, 이 꼴이 늘 숨기고 살아야 해요.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지 마시오.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나는 좋소. 누구보다 곱고 따뜻한 분이니까. 며칠 뒤 마을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또는 관가로부터 파직을 당했고 배대감은 불법 산림 훼손과 뇌물죄로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도사와 점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노인들 사이에선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글쎄, 그 머슴 복동이 말이다, 여우랑 살고 있대잖아. 99회를 살 수 있는 사내라나 뭐라나. 허허, 복이 아주 동동 넘치는 복동이지 뭐야.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복동과 연화는 고개 아래 조용한 골짜기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무를 캐고 바느질을 하며 살았고 밤이면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동은 작은 정미소를 열었습니다. 산속에서 나는 깨끗한 물로 곡식을 찢고 마을 사람들에게 방앗간 떡을 돌렸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정미소 아래 마루엔 때때로 꼬리털 몇 가닥이 남아있었단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씨 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도사의 예전 문서에서 보았어요. 복동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정이요? 그 방법이 뭐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곁에서 여우의 형상을 거둘 수 있다고 했어요. 복동은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난 이미 정해졌소. 백날이 가도, 천년이 가도. 그 순간 연화의 몸이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꼬리 하나가 사르르 녹아들듯 사라졌고 눈빛은 더욱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 장면은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마루 아래 누워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만 전해지지요.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복동과 연화는 늙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 여인은 어째 눈의 물기부터 다르더라. 그 머슴은 대체 뭐길래 그렇게 정정한 거야?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달님, 저 사람 아직도 절 웃게 해요. 저도 아직 이 모습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흘러갈 때면 멀리 산 능선 위에 고운 여우 한 마리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잠들곤 했다고 전해지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구미골에선 지금도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돈다지요. 밤중에 고개를 넘다 보면 여우 꼬리에 휘감긴 사내가 웃고 지나간다고요. 그 사내는 한낱 머슴이었으나 누군가에겐 천년 묵은 인연이었다고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